세계 100대 의사 서울대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1955년생, 198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박사, 영국 국제인명센터 선정 세계 100대 의학자, 올해의 의학자 등. 저서 비타민C 박사의 생명 이야기. 비타민C가 보이면 건강이 보인다. 과학자 신앙, 음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등. 1. 들어가는 말. 내가 비타민C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 학자로서 깊이 빠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2. 본론. 아버님은 비타민C로 당뇨를 이기셨다. 나에게는 아버님, 어머님, 장인, 장모님까지 해서 부모님이 4분 계신데 4분 중에 3분이 아주 불행하게도 성인병인 동맥경화성 질환을 앓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우리 아버님은 1918년생이신데 1999년에 돌아가셨으니 만 81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다. 아버님 같은 경우는 서울 올림픽 하던 1988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발가락을 절단하면서 전신을 검사해 보니까 당뇨를 너무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한 나머지 혈관이 거의 막히고 터지고 해서 길어야 한 4, 5개월 더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잘 아물지 않는 발을 간신히 아물게 해서 퇴원을 할 때에 1986년부터 내가 알고 먹기 시작했던 비타민C를 아버님께 권해드렸다. 그런데 비타민C를 드시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다. 그 해를 넘기기가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림픽을 다 구경하시고 그해 12월까지 사시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건강해지시는 거였다. 그래서 무려 11년을 건강하게 더 사셨다. 그런데 사실은 돌아가신 것도 당뇨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다. 1997년 우리나라가 IMF 한파를 맞을 때 우리 형님이 건설 사업을 하다가 엄청난 부도를 맞고 결국은 아버님이 직접 지으신 집도 담보로 넘어가게 되자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1999년 정말 조용히 돌아가셨다. 점심 드시고 목욕을 싹 하시고 그냥 여느 때처럼 우리 어머님께 잠시 마실 다녀오라고 한 사이에 혼자 아무도 모르게 주무시듯 돌아가셨다. 아버님은 그 당시 IMF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지 결코 원래 질환이 나빠져서 돌아가신 건 아니다. 어떻게 11년을 더 사셨는지 참 의문이다. 나는 의사라 아버님 몸 상태를 검사한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안다. 혈관이 막혀 있어서 오래 사시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좋아지셨다. 혈관은 한번 나빠지면 좋아지기 힘들다. 그게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한계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아버님께 현대의학이 해줄 수 있는 것 외에 특별히 더 해드린 건 나 때문에 비타민C를 드신 것밖에 없다. 내가 모처럼 내려가서 봐도 설탕을 3숟가락씩 듬뿍 넣은 설탕물 같은 커피를 드시던 분이다. 당뇨 환자는 그렇게 먹으면 절대 안 된다. 혈당이 올라가서 혈관이 망가진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드셨다. 그런데 혈당이 높아도 비타민C를 드셨기 때문에 그나마 합병증이 치료도 되고 늦게 온 거라 생각한다. 비타민C를 드신 우리 아버님만 그렇게 멀쩡하게 80을 넘기실 수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서 80세를 넘기신 분이 별로 없었다. 장인 어른은 고혈압으로 인한 실명을 이겨내셨다. 우리 장인 어른도 비쩍 마르신 편인데 혈압이 굉장히 높으셨다. 내가 1980년 초 결혼을 했을 때 혈압이 높다고 하시기에 재어보았더니 재어지지가 않았다. 220에서 180이었던 것이다.
기가 막혔다. 혈압을 관리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혈압을 관리하고 계셨던 것이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모시고 가서 혈압을 치료해도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이미 내가 비타민 C를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장인 어른에게도 비타민 C를 권해서 막 드시기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장인 어른을 찾아뵙고 장모님께서 차려주신 저녁을 먹곤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하셨다. 나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그런데 우리 장인 어른은 다행히도 다른 고혈압 환자들처럼 동맥경화가 와서 뇌졸중으로 죽거나 심장이 망가져서 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죽거나 하지 않고 운 좋게 망막 혈관이 막혀서 한쪽만 실명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와서 안과 과장님께 보이니 왼쪽 망막 혈관이 막혔다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왼쪽 눈을 실명하시고 2년 반 정도 비타민 C를 열심히 드시던 어느 날 내가 토요일에 장인 어른을 찾아뵈러 갔는데 왼쪽 눈이 보인다고 하셨다. 나는 의사로서 망막이 망가진 눈은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은 치유가 된 것이 아니고 아마 오른쪽 눈이 적응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른쪽 눈을 가리시더니 보이는 것을 막 말씀하시는 거다. 분명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의사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당장 월요일 아침에 안과로 모시고 가서 과장님께 보여드렸다. 2년 반 전에 왼쪽 눈이 실명했던 우리 장인 어른께서 눈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더니 내 등을 탁 치면서 현대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도 되냐며 망막이 망가지면 안 보이는 거 잘 알지 않느냐고 하시는 거다. 그런데 살펴보시더니 놀라서 2년 반 전에 했던 검사를 다시 다 했다. 망막혈관 검사랑 시야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놀랍게도 거의 정상에 가깝게 눈의 시력이 돌아왔다. 다 장인 어른은 간경변을 완치하셨다. 우리 장인 어른은 여러 번 돌아가셔야 될 뿐인데 사위 덕분에 아직 살아 있다면서 나한테 굉장히 고마워하신다. 그런데 우리 장인 어른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온통 병덩어리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간이 나쁘다고 하셔서 내가 결혼 초에 유명한 간 박사이신 김정용 교수님께 모시고 가보니 이미 간경변이 시작됐다고 했다. 그건 금방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5, 6년 지나면 대부분 죽게 된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급속도로 나빠지셔서 간경변이 진행될 때 비타민 C를 드시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나빠지던 간이 딱 멈추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다.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간이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다. 김정용 교수님은 대부분 이쯤 되면 더 나빠져서 대부분 피를 토하고 돌아가시는데 내 장인 어른은 어떻게 된 게 간 기능이 많이 좋아지시고 쪼그라들었던 게 다시 점점 커지고 있으니 이제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하셨다. 김정영 교수님은 장인 어른을 보고 운이 좋은 분이라고 했지만 사실 비타민 C를 드시고 있는 걸 몰랐다. 그리고 후배 교수한테 우리 장인 어른 간 치료를 넘기고 90년대 중반에 은퇴하셨다. 내 선배이기도 한 그 후배 교수님이 드디어 2002년에 나를 불렀다. 이제는 장인 어른의 간경변이 완치가 됐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게 2002년의 일이니 지금 거의 만 7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 간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간경변 환자는 죽을 때가 되면 피를 토한다. 왜냐하면 간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간으로 가던 피가 그쪽으로 못 가고 위장으로 해서 식도로 가는 정맥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도 정맥이 커져서 터지게 되는 것이다. 중환자실에서 간경변 환자들 죽는 것을 많이 봤는데 너무 비참하게 죽는다. 비쩍 마른 분이 온몸이 노랗게 되면서 피를 막 토한다. 지혈이 안 된다. 그래서 수혈을 받으면서 돌아가신다. 우리 장인 어른이 거기까지 갔던 분인데 2002년에 완치를 했다. 지금까지 간 때문에 병원에 안 간다. 간 사이즈와 기능이 완전 정상이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우리 아버지와 장인 어른은 현대의학이 해줄 수 있는 치료 외에 비타민 C를 더 드신 것 밖에는 없다. 간경변은
낫는 병이 아니라서 나는 그게 이상했는데 왜 비타민 C를 먹으면 간 경변이 좋아지는지 작년 여름에 드디어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전혀 우연히 낫는 것이 아님을 밝혀낸 것이다. 비타민 C를 무턱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법이 있으니 그 글을 보시면서 바로 드시지 마시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그때 드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C가 고혈압이나 당뇨에 좋은 이유. 흔히 간이 나쁜 사람들은 비타민 C를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간은 평상시에도 계속 망가지지만 재생해주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한 거다. 그런데 간을 재생하는 물질은 비타민 C가 없으면 안 만들어진다.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사람은 그 간을 재생해 주는 물질이 잘 생긴다. 간이 계속 망가져도 계속 재생을 하기 때문에 점점 건강한 간세포로 모든 간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건강한 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간 걱정하지 말고 비타민 C를 잘 먹어야 한다. 하지만 내 얘기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가 병원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잘 먹으면 혈압은 조절이 잘 되는데 비타민 C를 먹으면 더 잘 된다는 것이다. 비타민 C를 먹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약을 절반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을 안 먹고 비타민 C만 가지고도 혈압이 조절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많은 분들을 살펴본 결과이다. 실제로 나 같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C는 혈압이 낮은 사람의 혈관을 든든하게 해서 혈압을 지켜준다. 그러니 저혈압인데 혈압을 또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혈압을 정상 범위로 지켜주기 때문이다.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서 혈압약을 먹으면서 비타민 C를 따로 먹으라는 말이다. 혈압과 당뇨가 왜 무섭냐 하면 혈압이 웬만큼 올라가도 혈관이 지는 않지만 손상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혈압이 120에서 80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거기다 비타민 C까지 먹으니 혈관이 튼튼해서 혈압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피를 보내기 위해서 혈관이 많이 많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손상이 온다는 것이다. 혈관 손상이 많을수록 동맥경화가 많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혈압은 무조건 낮춰야 한다. 비타민 C를 먹으면 비록 혈압이 좀 높더라도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잘 먹으면 고혈압이나 당뇨인 사람이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고 죽을 때 고생도 안 한다고 한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아버님은 그날 조용히 주무시듯 돌아가시니 남은 사람들이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다. 고혈압 환자와 당뇨 환자는 끝이 너무 처참하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고생시킨다. 아무리 부모라도 5년 동안 똥 받고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만정이 다 떨어진다. 그래서 옛날부터 김병에 효자 없다는 것이다. 치매 중 제일 많은 게 혈관성 치매인데 작은 혈관이 점점 막히는 거다. 죽지는 않는데 기억이 안 난다. 버스를 타면서 신발을 벗고 타거나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다. 우리 부모님 4분 중에 우리 어머님만 그런 병이 없으셨다. 우리 어머님은 만 91세인데 지금도 정신이 멀쩡하시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훌륭한 아들 덕분에 비타민 C를 열심히 드셨다. 지금도 60살이 된 우리 형수보다 더 정신이 멀쩡해서 형수가 가끔 어머님에게 야단을 맞을 정도이다. 장모님은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불수를 이겨내셨다. 나는 장모님이 고혈압 환자라는 것을 쓰러지고 나서야 알았다. 우리 장모님이 70대 중반이신데 장인 어른이 눈도 막 회복되고 간도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흥분한 나머지 그만 긴장이 풀어져서 쓰러지셨는데 의식을 잃으셨다. 우리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한 2주 동안 의식 없이 계시다가 깨어났는데 MRI를 해보니 오른쪽 뇌혈관 하나가 꽉 막혀 있었다. 그래서 왼쪽이 마비되는 발심불수가 됐다. 그게 1992년인가 그렇다. 장모님이 지금 회복이 안 됐으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완전히 회복되셨다. 장모님은 약
드시는 걸 싫어해서 유일하게 혼자만 비타민C를 안 드셨다. 쓰러지고 나서야 강제로 비타민C를 드시게 했다.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되시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였다. 우리 장모님을 치료하던 사람이 내 친구인 신경과 교수였는데 너무나 빨리 회복이 되니까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수없이 많은 환자를 봤지만 내 장모님처럼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 건 처음 봤다고 했다. 대체 왜 그런 건지 궁금해하기에 하루는 같이 골프 치러 가면서 비타민C는 과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물질인데 우리 장모님이 그걸 열심히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 회복이 되신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쯤 뒤에 그 교수 방에 들어갔더니 방에 비타민C 통이 있었다. 너도 먹느냐고 했더니 많이 먹는다고 했다. 그게 벌써 한 10년이 넘은 얘기다. 그 교수는 나보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한다. 내 덕분에 비타민C 열심히 먹어서 아주 건강해 너무 고맙다는 거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동맥경화성 질환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다. 그리고 예전보다 그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드디어 27세까지 내려갔다. 내가 70년대 후반에 의과대학을 다닐 때 응급실에 실습을 나가서 보면 쓰러져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빨라도 50대 후반이었다. 대부분 60, 70대 노인분들이 쓰러져 들어왔는데 지금은 30대에서 50대가 대부분이다. 60, 70대 노인들은 서울대 병원까지 오지도 않는다. 중간 병원에서 걸러지고 젊은 사람이 쓰러지면 서울대 병원까지 온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동맥경화성 질환에 걸려있는 많은 부모님 중에서 왜 하필이면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신 우리 3명의 부모님만 완치가 되셨냐 이거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장모님을 보면 깜짝 놀란다. 다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을 하셨다. 그래서 70대 중반이신 분이 지금도 김장을 해서 우리 집에 보내주신다. 금년에도 김장을 우리 장모님이 해주셨다. 비타민C를 20년 가까이 드셔서 그런지 지금 70대 중반인데도 병원에 모시고 가면 60대 좀 넘으셨냐고 물어본다. 봐, 우리나라 제품이 가장 좋다. 비타민C는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가 세계 100대 의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비타민C 연구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비타민C 제품이 가장 잘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원래 비타민C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었었다. 그래서 어차피 수입을 해와야 했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미국도 비타민C를 못 만든다. 그러니 제발 미국에 유학가 있는 자녀들이나 이민 간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비타민C 사 보내라고 하지 말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비타민C를 수입하는데 비타민C를 만드는 나라는 스위스, 독일, 중국 이 세 나라밖에 없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 기술도 있고 다 만들 수 있는데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가 없어서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 때문이다. 쌀, 밀, 옥수수, 고구마, 감자 이런 게 비타민C의 원료다. 그것을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만들 때 공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공해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면 비타민C의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진다. 그런데 그 공해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예전에는 원래 스위스, 독일, 일본 이 세 나라가 만들었었다. 스위스하고 독일이 70에서 80% 차지하고 일본이 10에서 20% 정도였는데 일본이 가격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드디어 포기를 했다. 미국은 아예 시도도 안 했다. 요즘은 중국이 드디어 30에서 40%로 올라갔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건비도 싸고 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개념이 없다. 큰 문제이다. 중국은 단가가 싸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산을 수입해 간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비타민C를 만드는 회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가르쳐 주어 내가 한 얘기를 다 듣고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것이 제일 좋다. 따라서 약국 가서 국산 순수한 비타민C 아무거나 달라고 하면 된다. 비타민C를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몸에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먹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소용없다. 식탁에 항상 비타민C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병에 들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알약을 꺼내서 가지고 다니려면 가루도 막 떨어져 나오고 주머니가 망가지고 엉망이 된다. 국산은 여러 알씩 포장이 돼서
나온다. 모든 회사가 다 그렇다. 그걸 한 통 사서 6알을 주머니에 딱 넣으면 그날 먹으면 다 되는 거다. 굉장히 편하다. 4. 적정한 섭취량은 식사 때마다 2알. 그럼 양은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면 편의상 여러분이 단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약국 가서 알약을 달라고 하면 손가락 끝만한 알약을 주는데 그게 1g이다. 그걸 하루에 식사 때마다 2알씩 6알을 먹는다. 개, 소, 말, 돼지 등의 주위 동물들은 비타민 C를 알아서 몸에서 만든다. 우리 사람도 원래는 만들었었다. 그런데 간에 있는 유전자 하나가 망가져서 못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러면 비타민 C를 얼마나 먹어야 좋은가를 알려면 그 동물들이 얼마를 만드는가를 보면 된다. 그 동물들을 사람하고 체중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보니 제일 적게 만드는 동물이 6알이었다. 많이 만드는 동물은 하루에 20알까지 만든다. 제일 많은 양이다. 나는 20알까지 먹으란 말은 안 한다. 나는 하루에 12알씩 23년간을 먹어왔다. 매 식사 때마다 4알씩을 먹는다. 오렌지에서 섭취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렌지 가지고 내가 말한 양을 먹으려면 하루에 오렌지를 3박스씩 먹어야 한다. 계혈병 막을 정도의 비타민 C 정도로는 동맥경화를 못 막는다. 옛날 많은 의사들은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계혈병에 걸린다고 했다.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계혈병에 걸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계혈병은 당연히 막고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가서 아주 확실하게 건강을 지키자는 거다. 계혈병 막을 정도의 비타민 C로는 동맥경화를 못 막는다. 많은 의사들은 100mg만 먹어도 된다고 한다. 알약이 10만 분의 1 먹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계혈병 걸려서 죽지는 않지만 건강은 못 지킨다. 나는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양을 먹으라는 거다. 자, 반드시 6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한다. 동물들이 왜 그렇게 많은 양의 비타민을 만드는지 내가 직접 우리 실험실에 있는 30명의 학생과 연구원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봤다. 비타민 C를 먹고 1시간마다 피를 뽑아야 하는 거라서 내가 먼저 나서니까 따라하지 안 그러면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맨 처음 비타민 C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피를 뽑고 비타민 C 먹고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 4시간 뒤, 5시간 뒤, 6시간 뒤 이렇게 피를 뽑으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했다. 피를 뽑아보니 비타민 C는 다른 것과 달리 빨리 혈중에 올라왔다가 빨리 떨어졌다. 그게 6시간이다. 6시간 지나면 안 먹은 것과 똑같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아침에 한번 먹고 말면 안 된다. 6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한다. 그게 바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먹는 것이다. 차, 비타민 C가 위암을 억제한다.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이 위에서 만나서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나쁜 물질이 생긴다는 게 알려졌다. 그것은 빵 한 조각을 먹어도 그런 일이 생긴다. 라면을 먹어도 그렇고 고기랑 상추랑 싸서 먹어도 그렇다. 어떤 음식이든지 위장 속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나온다. 그래서 위암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타민 C를 확 넣어 놓으면 나쁜 물질과 비타민 C가 만나서 발암 물질을 만들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비타민 C가 그걸 억제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식후 30분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 먹어야 한다.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갔다면 음식과 비타민 C가 섞이게 해야 한다. 그래서 내 말대로 비타민 C를 잘 먹으면 위장이 튼튼해지고 소화가 너무 잘 된다. 어떤 분은 너무 소화가 잘 되고 밥맛이 좋아서 자꾸 살이 쪄서 큰일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본인들이 알아서 조절해야 한다. 비타민 C를 먹으면 살찐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비타민 자체가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밥맛이 좋아지니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니 조절은 각자가 해야 한다. 반드시 공복을 피해서 식후 바로 먹어야 한다. 우리 병원에
소화기 내과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 한국 사람은 위장이 멀쩡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비타민 C를 먹으면 위가 좋아지긴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큰일 난다. 눈을 뜨자마자 먹으면 큰일 난다. 위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다. 비타민 C는 강한 산이다. 그래서 위장 망가진 데 딱 닿으면 부식이 돼서 출혈을 할 수 있다. 식사를 어느 정도 하고 하나를 먹고 식사 끝나자마자 하나를 먹으면 된다. 그게 어려우시면 식사 끝나고 물 마실 때 두 알을 한꺼번에 먹으면 된다. 30분 기다리면 안 된다. 30분 동안에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찬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다. 그러니 밥하고 같이 먹는 게 비타민 C다. 오늘부터 맛은 없지만 반찬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자. 비타민 C가 대장암을 억제한다. 비타민 C를 그렇게 먹으면 위암을 막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다. 비타민 두 알을 먹으면 한 알은 몸에 들어가 흡수가 돼서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간을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한 알은 흡수가 안 된다. 대변으로 나간다. 그러면 한 알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흡수 안 된 그 한 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냈다. 흡수 안 된 한 알이 소장을 통과하고 대장을 통과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대장에 있는 나쁜 균들을 살균하고 좋은 균들만 아주 활발히 번성하게 해준다. 소장은 먹은 음식을 소화 및 흡수하는 곳이다. 그리고 소장은 길이가 6m나 된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소화 및 흡수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장은 짧다. 대장은 소화 기능이 없는 대신 대변을 만드는 곳이다. 소장에서 소화 및 흡수가 안 된 물질이 대장으로 넘어오면 수분이 흡수되어 딱딱해지면서 대변이 되는데 단순히 수분만 흡수되는 게 아니다. 모든 동물들은 대장엔 반드시 균이 있다. 하지만 소장엔 균이 없다. 그래서 소장에는 암이 없다. 그런데 대장암은 너무 많다. 2008년 4월에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이 위암을 능가했다. 내가 70년대 중후반 학교 다닐 땐 대장암이 없었다.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대장암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요즘은 내 친구 외과 의사가 하루에 10명씩 대장암을 수술하고 진단한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돼서 그렇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이 늘어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잘 사는 나라는 대장암이 많다. 미국, 영국, 독일은 대장암이 1등이다. 그들은 고기가 주식이다. 우리나라도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 즉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다. 드디어 1등으로 올라섰다. 대장암이 생기는 이유는 대장에 있는 균 때문이다. 대장암이 어디에 많이 생기는가 봤더니 끝나는 부위에 많이 생긴다. 대장이 시작하는 데에는 별로 안 생기고 끝나는 직장에 많이 생긴다. 직장암이 대장암 10명 중 반이다. 소화 안 된 음식이 이 부위에서부터 썩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암이 잘 생긴다는 것이다. 대장에 음식을 썩게 하는 균이 많으면 대장암에 빨리 걸린다는 말이다. 방귀 냄새가 지독한 사람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드는 동물들은 대장에 나쁜 균이 별로 없다. 돼지의 갓산 똥 냄새를 맡아보면 그냥 비릿한 냄새가 난다. 그렇게 썩는 냄새는 나지 않는다. 집에 가서 목욕하고 잘 때 항문을 쿡 찍어서 냄새를 맡아보자. 아무리 잘난 척하고 예쁜 척해도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무좀 걸린 사람이 발에서 냄새가 난다. 사람만 대장에 나쁜 균이 많이 들어가 있다. 원래는 사람이 먹은 음식 중 소화 흡수 안 된 것이 대장을 통과할 때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게 유산균이다. 유산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 그게 장수의 비결이다. 대장에 좋은 균만 있기 때문이다. 암이 꼭 아니더라도 대장이 나쁘면 오래 못 산다. 그런데 비타민 C를 먹으면 대변 냄새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나는 이미 23년 동안 비타민 C를 매일 10g 이상 먹어왔기 때문에 방귀 냄새도 없고 대변 냄새도 없다. 우리 식구들 다 그렇다. 비타민 C를 하루 6알씩 잘 먹은 사람, 3알씩 먹은 사람, 안 먹는 사람에게 실험을 해봤다. 대변을 받아다가 그 속에 어떤 균들이 사는가 직접 배양을 해봤다. 결과를 보니 나를 비롯한 하루에 10알 이상 먹는 사람의 균의 99%가 유산균과 같은 좋은 균이다. 1%가 썩는 균이다. 그래서 냄새가 없다.
그런데 6알씩 먹는 사람은 썩는 균이 5%로 올라가고 3알씩 먹는 사람은 나쁜 균이 20%로 올라간다. 안 먹는 사람은 똥냄새가 지독하다. 아니나 다를까 60에서 70%가 썩는 균이다. 70%가 썩는 균을 가진 사람하고 1% 썩는 균을 가진 사람 중 누가 대장암에 걸릴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나는 2년에 한 번씩 서울대 검진센터에서 대장암 검사를 한다. 내가 만 54세다. 50대 중반이면 대장검사에서 용종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 용종은 커서 대장암이 되는 것이다. 60대가 되면 5mm의 용종이 나오고 70대가 되면 정말 용종의 거의 다 나온다. 나는 당연히 용종이 없었고 당뇨 때문에 지난 20년간 비타민 C를 열심히 드신 만 75세의 내 스승이 나랑 같이 검사를 했는데 1mm 짜리 용종 한 개도 없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비타민 C를 잘 먹으면 대장암으로 죽는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C는 수명을 지켜준다. 사실 인간은 원래 120세까지 살게끔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다. 쥐는 3년을 살 수 있다. 내가 실험실에서 쥐를 키우는데 얼마나 호강을 시키는지 모른다. 쥐를 키우기 위해선 방 안 공기에 균이 하나도 없어야 하고 살균 사료만 먹여야 한다. 그렇게 완벽하게 키워도 3년이 되면 죽는다. 병에 안 걸려도 죽는다. 어제까지 멀쩡멀쩡했는데 오늘 가보면 죽어 있다. 그게 바로 정상 수명이라는 거다. 사람의 정상 수명은 120년이다. 한참 더 살아야 한다. 학문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80살 넘어가면 돌아가실 준비를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동물들은 자기 수명을 다 산다. 쥐는 비타민 C를 만들기 때문에 3년을 다 사는 거다. 사람은 유전자에 120년이 있는데 평균 7, 80살밖에 못 살기 때문에 잃어버린 40%를 찾아야 한다. 사실 세계적인 장수초는 고산지대다. 수명 이론에 의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산소를 덜 쓸수록 오래 산다. 운동선수들은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수명이 제일 짧다. 내 주장이 아니라 과학자들 연구 결과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사는 이유도 지금 설명한 이론에 딱 들어맞는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살아있는 동안에 산소를 덜 쓴다. 숨을 죽이고 호흡할 때 들이쉬는 공기의 양을 조사해보니 여자는 한 번에 평균 500cc 정도 들이쉬지만 남자는 650cc 정도를 들이쉰다. 남자들이 덩치도 크고 힘이 더 세지만 진짜 강한 건 여자다. 안데스 산맥 같은 고산지대에 가보면 100살 넘는 사람이 많다. 그분들이 100살 넘었다고 지식들이 밥 차려주고 똥 치워주고 그런 게 아니다. 104살 먹은 할머니가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인터뷰하고 그런다. 또 103살 먹은 할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다. 100살을 살아도 자식들을 돌볼 수 있으면 아무도 부모님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낮은 데에서 사는 사람보다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이다. 우리를 포함한 북위 5도, 남위 5도 사이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5세다. 그런데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은 수명이 평균 50에서 55세밖에 안 된다.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날씨가 항상 덥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이다. 기초대사량은 날씨가 더워지면 올라간다. 나의 경우 여름에는 기초대사량이 2000이었다고 하면 추운 겨울에는 1500으로 떨어진다. 500칼로리를 덜 쓴다. 여름에 보신탕을 먹는 이유는 지치기 때문이다. 몸이 겨울보다 에너지를 20%더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씨가 더운 곳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운동을 꼭 해야 한다. 하루에 1시간씩은 꼭 걸어야 한다. 아까 운동을 많이 하면 빨리 죽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비타민 C를 같이 먹으면 빨리 안 죽는다. 운동할 때 나오는 운동독이 피 속으로 나오자마자 비타민 C가 그걸 중화시켜 준다. 식사할 때 먹은 비타민 C가 3시간쯤 되면 피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때 운동을 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운동은 식후 3시간이 지나 위장이 비었을 때 해야 하고 비타민 C는 식사와 함께 먹는 게 정답이다. 만약 점심때 비타민 C 먹는 걸 까먹었고 오후 서너 시가
없다면 꼭 기억했다가 저녁 때 먹으면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었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서서히 습관을 들이면 된다. 안 먹어서 큰일이라서 걱정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이 더 나빠진다. 식사 때마다 2알씩 먹는 걸 습관으로 들여야 한다. 지인이 보내준 카톡 내용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있다가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게재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